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련된 그림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인물은 이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농장에 있죠. 밭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농부가 된 빌 게이츠. 이번 시간에는 빌 게이츠 관련해서 기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국의 2025년 농업 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46% 늘어나서 310억 건을 기록을 했고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서부는 121건이 발생을 해서 70% 급증을 했고 남동부는 100억 건으로 69% 늘어났다고 하네요. 두 지역의 전국 파산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고 아칸소는 33건으로 전국 최다였는데 이 아칸소가 전국 1위 쌀 생산지이자 상위권 가금류 생산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요소 비료 가격은 47% 폭등을 해서 사상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농업용 경유도 46% 올랐다고 하네요. 이란의 사우스파스 석유화학 단지와 카타르의 라스라판 액화 천연가스 시설이 손상이 돼서 전문가들은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연구팀은 요소 가격이 7월 단기 톤당 784달러까지 치솟고 해협 봉쇄가 가을까지 이어지게 되면 996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날씨 피해와 관세 부담이 겹쳐서 농가들이 대출을 늘려야 했고 미국 농무부는 올해 농업 부문 총 부채가 6,247억 달러, 이자 비용만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전민농업연맹이 4월 초 5,700명 이상 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70%가 비료를 충분히 살 여력이 없다고 응답을 했고 남부는 78%에 달했는데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비료를 선계약한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옥수수 손익분기점은 부실당 4.70에서 4.90달러, 대두는 10.80에서 11.25달러로 현재 시장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서 농가들이 비료 투입량을 줄이거나 질소 의존도가 낮은 작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의미하는 챕터 12는 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에서 나와야 신청할 수 있고 농장 밖 수입이 커진 가정농은 이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부채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불어나도 파산 신청 대신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농가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파산 건수가 2019년의 절반 수준이고 부채 비율도 1980년대 농업 위기에 비해서 낮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위기 이전 단계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3년 연속 증가세는 이제 구조적 악화를 가리킬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챕터 12가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일단 매우 드문 파산 형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농부와 어부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서 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 소득에 따라서 변동된 금액으로 매년 상환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미국 농지 평균 가격이 에이커당 4,350달러로 전년 대비 4.7%가 상승을 했고 부동산 투자 신탁 팜랜드 파트너스 최고경자 루카 파브리에 따르면 농지 가치가 5% 떨어지면 이제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해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뉴빈, PGIM, 에이커 트레이더 같은 기관 투자 플랫폼들이 연기금과 대학기금,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농지 투자 상품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 내 기관 투자자의 농지 투자 규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166억 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농무부 추산으로 전체 농지의 30%가 비농업인 소유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빌 게이츠 언급이 되고 있고요. 17개 이상의 주에 약 24만 8천 에이커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최대 사유 농지 소유자 자리에 빌 게이츠가 올라섰다고 합니다. 투자법인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2017년에서 2018년 캐나다 연금계획 투자위원회 보유 농지 매입과 워싱턴 동부 백서클스 농지 인수 2건에만 6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이제 게이츠 재단이 유전자 변형 존자 개발과 비료 보급을 앞세운 아프리카 녹색혁명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이제 투자했다고 하네요. 캐스케이드는 임파서블 푸드 같은 대체 식품 기업과 다수의 농업기술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에서 종자, 비료, 식품기술까지 이제 이어지는 수직적 포트폴리오가 식량산업의 민간 독점을 향한 포석이다 이런 시각도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언급이 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은 특정 농업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이식하는 방식을 두고도 이제 수혜국 농민과 시민사회가 반발을 했었다고 하네요. 다음, 시민단체 PESP가 2025년 3월 보고서를 펴냈는데, 사업펀드가 인수한 농업기업들이 고부채 구조와 비용 절감을 밀어붙여서 노동권 침해와 파산 사태를 일으켰고, 윈일 팜스와 그린웨이 팜스는 이제 노동자 학대 혐의, 프리마 와우나와 트리니타스 파밍은 이제 파산했다고 합니다. 전국 가축농연합에 따르면 상위 20%의 농장이 미국 농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옥수수 종자 시장의 85%, 곡물 거래의 90%를 각각 4개 기업이 쥐고 있다고 하네요. 수자원용사 PGIM은 고령화된 농부 세대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술 발전이 농지 소유권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농지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서 생산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인베스티게이트 미드웨스트의 분석이 이제 그 흐름이 이미 한창이다, 이렇게 또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국 농업 파산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미국 연방법원에 따르면 1, 2분기 미국 내 농장 파산 신청 건수가 88건, 93건으로 모두 181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 지난해 상반기보다 5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인으로는 옥수수 대두 가격 하락이 꼽힌다고 하고요.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9월 18일까지 올해 생산된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미국 경제지포추는 2022년 대비 올해 옥수수 대두 가격이 각각 50%, 40% 내렸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노스다코타의 대두 수확량이 저당 능력을 33% 초과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초과율은 26%, 15%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이제 농장 파산 신청 건수가 나온 겁니다. 88건, 93건, 2025년에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자,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은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활용을 해서 1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농가 융자 지원을 계획했다고 전했는데, 의회 예산안 합의 실패로 이제 물거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이터 통신은 USDA의 직원, 이제 미 농무부의 직원 8만 5천 명 중 4만 2천 명이 휴직에 들어갔고, 농업 관련 통계 보고서 작성이 중단이 돼버렸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 발표가 이제 취소가 되었고, 옥수수 대두 생산량 추정과 세계 수요 전망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칸소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미국 쌀협회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이 아칸소입니다. 아칸소가 미국 총 쌀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주라고 합니다. 쌀 생산은 이제 아칸소 주 동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루이지애나 주부터 미주리 주까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요소 비료 가격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호르무즈 해협이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주요 운송로이고 중동산 질소 비료의 핵심 운송 경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중동은 질소, 요소 등 비료 핵심 원료의 주 생산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비료는 곡물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료 가격 상승은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했고, 비료 공급 감소로 농가의 비료 사용이 지연되면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농부들도 옥수수처럼 비료를 많이 쓰는 작물에서 비료를 적게 쓰는 콩 등의 작물로 전환하는 점도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이 톤당 670달러로 전달 대비 38.1%가 올랐고, 작년보다 172.3%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세계 질소 비료 가격도 전달보다 35.2%, 작년보다 168.6%가 올랐다고 하네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2분기 밀, 옥수수, 콩, 쌀 등 국제 곡물 선물 가격이 전분기 대비 6.4% 상승할 거로 또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농업용 경유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 전역 디젤 평균 가격이 갤런당 5.20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동남부 지역은 한 달 전보다 이제 가격이 51% 치솟았다고 합니다. 디젤 가격 상승은 운송업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데 트랙터, 기중기 등 농기계와 건설 장비 주연료가 디젤이고 전 산업의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자, 이제 이란의 사우스파스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카타르의 라스라판 에카 천연가스 시설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아살루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의 3, 4, 5, 6 지구가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살루의 정제단지는 세계 최대 해상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로 받아서 정제 가공하는 장소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자, 이제 라스라판입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전격 피습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폭격을 하면서 이란도 카타르의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이제 공격했다고 합니다. 라스라판은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는 카타르츠 노스돈 필드의 핵심 처리 시설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카타르 에너지의 사다 알카비 장관은 전체 LNG 수출 용량의 약 17%가 손실이 됐다고 하네요. 시설 복구에만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리 비용은 260억 달러가 들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미국 농무부가 농업부문 총 부채가 6,247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인데요. 이건 미국 농무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농업부문 부채가 이제 5.2% 증가해서 6,247억 달러가 이제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미국 농업 부문 이제 부채 관련해서 그래프가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6년 199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빌 게이츠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국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 토지 잡지 더 랜드 리포트에 따르면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2018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농지 투자 시장이 50년 동안 최소 10%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이제 이 농지가 가진다고 하네요. 농지 투자가 누군가의 생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미국 루이지애나와 아칸소를 중심으로 18개 주에 총 24만 2천 에이커 약 2억 9,625만 124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모던 파머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농지의 약 40%가 소유관이 임대 방식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이제 전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소유주가 어떤 것을 재배하는지 농가가 어떤 것을 재배하는지 관계없이 토지 투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가 댄 도소이치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농지는 농장에 관한 것이 아닌 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이 농지는 빌 게이츠의 가족업체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가 소유를 하고 있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다음. 자, 이제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일단 본사가 미국 워싱턴주 커클랜드에 있고 미국의 지주회사이자 사무투자회사이다 이렇게 회사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배를 하고 있고 26만 9천 에이커의 농지를 광범위한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농지 소유주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이츠 부부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미 18개 주에서 뉴욕시 전체 면적보다 큰 26만 9천 에이커를 사들였고 워싱턴에 있는 투자사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북부의 7만 에이커에서는 대두, 옥수수, 쌀을 재배를 하고 있고 네브래스카 주에 있는 이제 2만 에이커 땅에서는 대두를 키운다고 하네요. 워싱턴 주에는 1만 4천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데 우주에서도 보이는 감자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일부가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으로 이제 가공이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2012년부터 조지아주 남부에서 가공장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인 스탠리팜은 양파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코긴스팜은 당근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두 회사를 합쳐서 제너레이션 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MBC는 게이츠가 미국 내 농지 투자를 지구를 구하려는 계획 가운데 하나로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 3월 자신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홍보 행사에서 내 투자 회사가 농지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미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농지의 40%를 소유하고 있는데 더 많은 농지가 매매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젊은 농부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도 눈독을 들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회사 대변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매우 지지한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방송사가 전했고,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미 전역에 있는 최소 20여 개에 달하는 명의만 있는 회사를 통해서 농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게이츠 부부가 이제 소유한 농지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게이츠 부부가 토지를 소유한 모든 주에서 복잡하게 얽힌 명의만 있는 회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주소는 워싱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이메일 주소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빌 게이츠가 엄청난 규모의 농지를 이제 소유해서 젊은 영농인들은 설 자리가 없고, 조나선 힐라딕 농촌문제센터 정책국장은 빌 게이츠나 다른 투자사가 농지를 소유하면 농부는 임대해 경작할 수밖에 없고 토지 소유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게이츠 재단이 이제 아프리카 녹색혁명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 아프리카 녹색혁명 프로그램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아그라가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고 2020년까지 20개국에서 2천만 명의 농부의 소득을 2배로 늘리고 식량 불안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랑스 생태 전문 기자 리오넬 아스트릭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투자처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재단의 여러 위선적인 수법을 들춰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재단은 기부금으로 투자 펀드를 만들고 이 돈을 기업에 지원한 뒤 배당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선재단인데 수익과 영리성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2014년 118억 달러를 이제 투자받은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였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재단이 역점을 기울이는 분야는 보건과 농업 분야인데 아프리카를 비롯한 나라의 영농업자에게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가르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재단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미국의 대형기업 카길이 그 예시다라고 하고요. 카길은 모잠비크와 잠베 7만여 개의 농가에 현대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실상은 제초제와 살충제를 사용하고 화학비료에 적합한 품종을 선별하는 기술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앞에서 이제 카길이 언급이 돼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생산 판매 유통 기업이고요. 본사는 미네소타주에 있고 곡물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7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15만 5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 곡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 내 곡물 수출업계에서 25%, 정유업계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계란을 공급하고 있고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소금 생산법 엘버거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자, 그런데 이 카길이 이제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오너인 카길 가문과 맥밀런 가문이 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를 해서 가족기업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양가의 후손 90여 명이 회사의 지분 약 88%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14명이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자산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다시 이제 기사 내용이죠. 문제는 게이츠가 배고파 죽는 것보다 유전자 조작 콩이나 옥수수를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재단은 아프리카의 생태 농업이 단절되고 종자 특허에 얽매여서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부를 챙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비료 유전자 조작 식물 판매로 큰 이득을 챙기는 세계 최대 다국적 농업 기업 몬산토가 이제 엄청난 후원을 또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방식이 미국 최고 부자였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재단을 앞세워서 활동한 방식과 흡사하다. 그리고 소수 대후보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선자본주의 관행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저자가 이제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국적 권력을 가진 재단의 활동이 그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고 막대한 자금으로 학자들과 비정부기구, 언론의 입을 이제 간접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도 주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방금 기사는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좀 약간 언급되는 기사인데, 이 책 저는 몇 년 전에 읽어봤는데,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아까 이제 몬산토가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일단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가 있고 다국적 생화학 제조업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작물 종자의 세계 점유율이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 변형 작물을 세트로 개발,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시민단체 PESP가 이제 보고서를 펴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이거는 이제 보고서 표지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옆에 이제 자료가 나온 건데, 이 줄침 부분이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여기다 좀 해놨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소유 농장들은 노동자, 투자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노동 분쟁, 파산, 스캔들에 연루되고 있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앞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사모펀드 소유의 미넬 팜스와 그리메이 팜스는 노동자 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 사모펀드 소유의 프리마 와우나와 트리니타스 파밍은 최근 파산에 직면해 있다. 이제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전국 가족 농협연합 관련해서 자료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이 자료인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각 산업의 상위 4개 기업이 옥수수 종자 시장의 85%, 그리고 곡물 거래 90%, 그리고 이제 식품 소매 63%를 점유하고 있고, 20%의 농장이 미국 농지의 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다음. 자, 이제 투자운용사 PGIM이 농지 소유권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제 넘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단 여기에서 이 줄침 부분, 이 부분인데 역시 글씨가 좀 작아서, 다음. 네, 이 부분입니다. 이제 노령화되는 농민 세대, 분산된 가족 소유 구조, 그리고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농지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농지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서 생산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라고 인베스티게이트 미드웨스트가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농지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일수록 농민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베스티게이트 미드웨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리고 좀 더 이제 자료를 보자면, 대형 투자 회사들이 농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많은 경우 농지가 지역 평균 가격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비용 상승은 이제 젊은 농민과 신규 농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이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빌 게이츠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좀 신문 기사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